네, 안녕하십니까. 성균관 인성교육 강사 임희연입니다. 네, 오늘 강의는 우리 세대가 부모로부터 어떤 효요 교육을 받아왔고 또 시대의 변화에 따라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떤 효요 교육을 물려줘야 할지 다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네, 우리는 유교 문화 속에서 부모님들께 말씀과 또 행동으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익히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인성을 배우고 자랐습니다. 네, 그때 가정마다 가원이라는 게 있었죠. 네, 우리 옛 성인들의 말씀에 가화만사성, 수신제가 지구평천하 등 좋은 글귀를 액자에 넣어 또 벽에 걸어놓고 되새기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대가족 시대에 우리 밥상머리 교육은 어떠했나요? 인성교육의 현장이었죠. 그리고 가장 존경하는 분은 부모였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이렇게 한복을 입고 신사임당 선발대회에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가장 존경하는 분이 누구인가의 질문에 한 채 망설임도 없이 부모님이십니다 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네, 그럼 전통사회에서의 효는 어땠을까요? 조선시대에도 어른과 아동들을 위한 효 지침서가 많았습니다. 우리 순조들이 쓴 교육서와 그리고 동양 철학 그리고 불교 경전까지 많은 책들이 편찬되고 또 교육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율곡 선생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음에 상당히 안타까워하셨죠. 그럼 어떤 지침서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승학집요, 경목요결, 옳은행실도, 사소절, 명심보감. 네, 여기까지는 우리 조선시대 학자들이 쓴 책들이죠. 그리고 효경, 동몽수지, 소학, 논어, 부모 언중갱 등이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제가 제일 조금 발음이 좀 어려워하는 경목요결에 나오는 효와 관련된 구절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경목요결은 조선 중기에 우리 율곡 선생이 유학을 시작하는 초학자들 위하여 초등 가정의 교재로 집필한 유교적 수신서이죠. 여기 행제 얘기가 나옵니다.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은 모두 자기들의 부모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듯 부모는 우리 자식들의 화합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우애가 돈독함을 보이는 것도 부모님들께 효도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자, 한 구절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면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러나 효도하는 사람이 대단히 적은 것은 부모의 은혜를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네,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들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율곡 선생이 생존하던 당시에도 효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효도를 실천하는 것이 어렵다는 뜻이겠죠. 자,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 부모님께 효도하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시간이 많지 않으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국 현대사의 효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1960년, 70년 세대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몇 년 전에 그 한 오디션 프로그램에 초등학생이 보릿고개라는 노래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그 사회자가 그 초고목피가 무슨 뜻인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초고목피는 풀뿌리와 나무 껍질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곡식이 아주 귀한 시절, 곡식 대용으로 음식을 먹었던 그런 나무 뿌리와 그렇게 음식을 대용했는데요. 그 가난한 시절 우리는 보릿고개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그 어려운 시절에 효의식이 가장 발달한 시기였습니다. 1960년, 70년대에 우리 대한민국은 백의 민족이었고 동방예의지국이었습니다.
네, 영국의 역사학자 아널드 토인비는 한국인이 인류 문명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의 효 사상이라고 극찬한 시기가 1973년도였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 출신의 독일의 사상가 루돌프 슈타이너는 이미 100년 전에 우리 전통 가족 제도를 소중히 여기는 대한민국이 인류 미래의 희망을 본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당시 외국에 저명한 학자들도 우리나라의 효 사상과 대가족 제도를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네, 그때는 그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왜 효 사상이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3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 제도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60년대 한 가정에 6명, 그리고 70년대에는 4.5명,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채 한 명도 안 되는 0.8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우리 학교의 한 반의 학생 수는 70명을 훌쩍 넘어서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나눠서 가르치던 학교들도 많았습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 초등학교의 학생 수는 한 반에 약 15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은 대가족 제도에서 활동한 우리 형제들과 자란 아이와 지금 달랑 한 명의 아이들 사이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남 6녀의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네, 많은 형제들 사이의 일상생활은 그야말로 인성교육의 현장이었습니다. 네, 아버지, 어머니, 언니, 오빠들 총 10명의 대가족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층에 그 새들어 오신 할머니가 계셨는데요. 아들이 할머니만 모시고 와서 그 다음날 나가셔서 돌아오지를 않으셨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는 앞이 보이지 않은 몸이 불편하신 분이었었어요. 그래서 저희와 9년을 함께 사셨는데 저희 형제들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할머니를 모시고 동네 한 바퀴를 산책을 합니다. 그때 2살 터이는 오빠는 할머니의 지팡이를 앞에서 잡고 저와 언니는 혹여나 할머니께서 넘어지실까봐 돌뿌리는 장애물 다 이렇게 치우면서 그리고 산책을 해서 돌아오게 되면은 어머니께서 아침 식사를 준비를 하고 계시죠. 할머니께 아침 식사를 챙겨 드리고 났어야 저희가 수주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로는 밥을 국을 하는 분들이 많았죠. 그러면 아버지께서 대청마루로 모시게 해서 어머니께서 밥상을 차려주시곤 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많은 형제들과의 생활과 그리고 그 아버지, 어머니의 그 솔선수범하시는 모습을 저희가 지켜보면서 저희 형제들은 삶의 윤리와 지혜를 익힐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도 4가지 시라 해서 말씨, 맵씨, 솜씨, 마음씨를 배웠습니다. 요즘 말하는 인성 8대 덕목이 다 녹여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성 8대 덕목을 한번 효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도에 교육부에서 제정한 인성 8대 덕목 인성교육진흥법인데요. 효를 중심으로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예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성 자리에 효를 넣고 효 7대 덕목이라 해도 크게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효가 인성 자리에 들어갔죠. 네, 효경에 우리 공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효는 백행지본이라고. 네, 인간의 100가지 행동의 근본이며 가장 어떤가는 덕목이 바로 효라고 하셨습니다. 네, 효는 곧 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나홀로 아이들이 효문하는 지금 현실은 어떨까요? 우리는 더 이상 예전처럼 대가족이 모여 생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화도 직접 만나거나 전화하거나 그러지 않고 SNS나 또 문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의 코로나 바이러스 시국에는 비대면 생활이 일상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조차도 맞벌이 등의 이유로 가족들이 모이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우리 아이들을 더욱 고립시켜서 인성이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우리 사회의 변화를 살펴보면은 떡 효를 중심으로 한 인성 교육이 절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이건 2021년 통계청 자료인데요. 우리나라 1970년 통계청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로 OECD 회원국 중에 출산율이 한 명도 채 안 되는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네. 지금 2021년 출생아가 사망자 수보다 작은 인구 데드크로스가 발생하였습니다. 네, 우리 1인 가구 수는 30%를 훌쩍 넘었습니다. 3명 중 1명이 나홀로족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도 세계 최고입니다. 하루 평균 36.6명이 귀한 생명을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 인구 증가율도 세계 1위입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 인구 빈곤율도 OECD 평균의 약 3배에 달성하는 수치로 여전히 세계 1위입니다. 통계에서 보듯이 이제 대가족 시대는 먼 옛날 얘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생활 환경의 변화로 우리 아이들의 더욱 효교육과 인성교육의 중요함을 일깨워줍니다. 지금은 법과 사회적 제도가 아주 훌륭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제 실천에 옮기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부모보다 친구 관계를 더 중요시하고 또 청소년기가 되면은 부모와의 대화마저도 그리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 아이들에게 효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그리고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신생아는 42분이면은 이미 모방을 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거울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행동을 보면서 자랍니다.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이 주입식 공부보다는 이 행동으로 일깨워주는 교육은 어떨까요?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인데 10월은 효의 달인 줄 알고 계셨는지요? 우리는 다행히 예부터 효 교육을 강조해 왔고 또 세계에서 유일하게 효를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성교육진흥법과 효행장려법 중에서 특히 2007년도에 만들어진 효행장려법 제2조 2항에 관심이 많습니다. 2015년 교육부가 제정한 인성교육진흥법입니다. 제2조 2항에 참고해서 보시면은요. 핵심 가치 덕목이 있습니다. 예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인성교육을 이 초, 중, 고등학교에게 의무적으로 가르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예로 학교나 전국에 있는 한교나 서원에서 달의 체험을 통한 인성교육을 추천합니다. 제가 가르쳐 보니까 인성 함양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효행장려법인데요. 2007년도 보건복지부가 제정한 법입니다. 2조 5항에 참고해 보시면은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지역에서 문화봉사를 아주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효 콘서트를 몇 차례 지역에서 해봤는데요. 어르신들의 그 감동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공감과 감동을 드리는 콘텐츠로 부모님들께 다가가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부모님 하면은 인자하신 그 아버지의 모습과 또 지혜로우신 그 어머니의 삶이 떠오르는데요. 그리고 어머니를 떠올리면은 또 어머니 메마른 손이 또 생각이 납니다. 예. 대문 밖에서 당시 시야에서 멀어질 때까지 흔들던 그 손, 그리고 용돈을 꼬깃꼬깃 손에 쥐어 주시던 손, 그리고 특히 잠결에 몰래 저의 손을 꼭 잡아 주시던 그 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느낄 수도 만질 수도 없습니다. 네, 길거리를 가다가도 요즘에는 누군가 어머니 소리만, 엄마 소리만 들어도 가슴 아리며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네, 옛말에 벽을 쥐고 누워 계셔도 사람만 계신다면은 우리 자식들에게는 큰 힘이 된다고 그런 말씀이 있죠. 요즘 제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아이들은 효가 무엇이라 생각할까요? 공부 잘하는 것, 네, 훌륭한 사람 되는 것, 글쎄요, 용돈 많이 드리는 것. 네, 그럼 우리 부모님과의 생각도 똑같을까요? 예, 우리 세대의 부모님은 자식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여쭤보면은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셋째는 가끔씩 안부 전화 주는 거. 예, 제가 어머니께 자주 듣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큰 효도를 바라지 않습니다. 사소한 효도입니다. 네, 맹의자의 아들 맹무백이 공자님께 효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공자님 말씀하시기를 부모유 기질 지우라. 부모가 오직 자식이 병들까 그것만 걱정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호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 허경의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 했습니다. 예, 부모에게 물려받은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효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네, 혹시 여러분 지난해 그 봉화 강산 매물 사건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네, 9일 만에 극적으로 살아 들어오신 그 아버지가 병원에 계실 때 아들이 찾아옵니다. 기자가 아버지께 뭘 해드리고 싶으냐고 여쭙습니다. 네, 할 말은 많지만 그냥 꼭 껴안아드리고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들은 아버지는 온 세상을 다 얻은 듯 아마 기쁨을 느꼈을 겁니다. 제가 태어나서 제일 잘한 일이 뭐라고 꼽으라면은 제가 오랫동안 외국 생활 25년을 정리하고 어머니 품으로 돌아온 일입니다. 제 삶의 멘토이셨던 어머니께서 제게 좋은 추억들을 많이 남겨주시고 94세의 나이로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네, 지금 그 어머니가 계시던 그 자리에 제가 어머니의 호를 딴 그 인승간에서 평생 당신이 바라시듯 사람 한기 나는 세상을 위해 우리 학생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생각에서 행동으로 실천하는 효. 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사소한 효도입니다. 혼자 자란 지금의 우리 아이들에게 효를 가르치고 싶으신가요? 먼저 부모가 행동으로 보여주면 어떨까요? 네,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네, 효도는 마음만 먹으면 됩니다. 논어에 기록된 2500년 전 공자께서 말씀하신 그 효는 일상에서 누구나 행할 수 있는 마음의 문제라 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이 사소한 효를 강조한 것입니다. 생각에서 행동으로 실천하는 효. 미루지 마시고 오늘부터 행동으로 시작하십시오. 부모님이 그리운 새해입니다.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간단한 시 한 편을 낭송하면서 오늘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양광모, 어쩐지 길을 잘못 걸어온 듯 느껴지는 날,
겁먹은 어린 아이의 눈길로 뒤돌아보면 저만큼 당신이 서 있을 것만 같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손을 흔들고 계시겠지요?